네, 지금 시간 송재호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어떻게 보면 종목, 홈런 친 종목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의 팩트를 좀 더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져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수익 말론 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한 대로 저는 이제 그 섹터의 트렌드를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반도체 다 좋지 못했지만 반도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주는 또 자동차 쪽. 그래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홈런 타자 있잖아요. 네. 말로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타자는 결국은 이제 홈런 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타를 이게 단타 치신 분들이 어쩌다가 홈런 나오실 수 있지만 실제로 홈런 타자도 말로 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섹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표 섹터 홈런 치고 있는 쪽이 AI 쪽이거든요. 반도체 그렇죠. 쪽.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RM 이런 쪽 그리고 AMD, 브로드컴 이 많은 이제 반도체 쪽이 가장 홈런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보다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올해 시장에서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게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또 저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꼭 봐야 되는 부분들, 저 PBR 쪽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부 정책에 또 반하지 말라니까 실질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PBR 쪽에 대한 프로그램도 연결될 것 같아서 이제 올해 내내 시장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평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성장주도 뒤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저평가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데 고평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좀 올라오게 되면 이게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고평가 종목도 고밸류 종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네, 이렇게 어떤 배당이라든지 ROE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자고 하는데요. 결국은 실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수출 데이터가 나온 이후부터 한국 증시를 선물 쪽이라든지 현물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이 좋아지는 쪽을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 특히 미국 첨단 고구마 개편의 수혜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또 여기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에 들어온 거 보면 이제 반도체 사고 또 자동차를 사고요, 바이오 사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매수가 들어왔던 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첨단 고구마니까 또 모멘텀 측면에서 올해 보니까 인공지능, AI,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렇게 교시화되는 섹터군들이 이제 올해 시장의 형성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종목에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교시화되는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일부 이제 자동차주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지만 실적으로 거기에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도 가고 30%, 40%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밸류업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올해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가 나오거든요. 작년 일본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스토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처음으로 기업 이렇게 가치를 증진한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업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초안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월 달에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 이후에 보면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개월 이후에 상장사들에게 저평가, 실적은 이제 기업들에게 왜 기업들이 저평가 됐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사주도 매각하고 아니면 또 소각도 하겠습니다. 배당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이런 정책들이 나오겠죠.
가이드라인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상승 랠리가 이루어졌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준하는 가이드란에 형성된 기업들이 이제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목록을 발표하면 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제3차 랠리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아마 저평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 이제 은행주들, 자동차주들, 에너지주들이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상승이 이어졌는데 중요한 점은 그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저평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배당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자사주 어떤 매각도 해서 소각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돈이 벌어들인 ROE가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저평가이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평가 정도 보지만 앞으로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좋습니다.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IT 섹터군들하고 조선업종들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 있는 쪽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 주주 환원 정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T 이런 부분에서 또 조선주까지 연결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작년에 템버가 됐는데요. 최근에 아까 방송에서 엔캠이 지금 500%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600억 벌고 800억 벌던 회사가 2022년도에 6천억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템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결국은 재무제표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많이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저도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 항상 보는 게 바로 재무제표거든요. 거기에서 저도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하나의 그 투자 포인트로 잡아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재무제표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우리가 기업 상장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0.82가 PBR이고 현재 퍼로 보면은 앞으로 벌어지는 돈에서 확인해 보니까 5.75 정도니까 아직도 저평가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업 분석 이런 부분 증권사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2조 3천억 정도에서 3년 전에 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15조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5배 이상 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 보여드렸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실적으로 이익에서 나오고 있고 매출도 한 60조 원이 더 3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이 정도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본다면 결국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좀 확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도 늘릴 수 있다는 거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현대 기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제 1월 말 정도에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후속주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PBR이 실적으로 0.6 정도 됐었고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62%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장에서도 배터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방전지를 제가 이제 현대기아 후속주로 한번 소개를 해서 수익을 이제 이렇게 거뒀는데요. 최근적으로 이제 아직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45%까지 형성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대부분 종목들을 바닥권에 주거든요.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구간은 이 구간. 실적으로 이제 5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들였는데 이렇게 8만 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저평가 종목이면서 실적으로 실적도 되는 이런 종목에서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서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속주들이죠. 지금 자동차 쪽, 세방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제가 16,800원 정도에서 흐름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4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저평가에서 제가 소개했는데 이렇게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자동차, 현대 기아가 이제 EV 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EV 관련된 서현유와 실제로 이 서현유 같은 경우는요. 그 영업이익이 이제 1,900억대 나왔고 시가총액 6천억 정도 되니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수치상을 보면. 그래서 저평가이면서 실적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PHA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0.3입니다. 0.3 정도밖에 되지 않은 회사고요. 실제로 그 PBR도 이렇게 싸고 퍼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수렴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전기차 모멘텀과 연결되는
자동차 부품 안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다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따로 이런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8시 반에 오시면 자세히 또 풀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H에도 30%대 흐름들 보였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알려드렸는데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미지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었고요. 하이비전도 네, 결국 이제 바닥 구간에서 소개했는데 급등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장중에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의 턴라운드 반도체 쪽을 또 연결 봐야 되겠고, 예, 계속 반도체는 이제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 쪽, 자동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기차 모멘텀들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수출 레벨에 되는 구간에서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 수출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부터 좋아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IT 플랫폼까지 전반적으로 좀 성장해서 성승을 이어갈 걸로 보여서 중요한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이 이제부터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때는 지속적으로 좀 간신히 봐야 되겠고요. 반도체도 지금 56% 1월 달 좋아졌고, 예, 자동차 24%, 바이오도 지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쪽이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게 바로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 쪽도 좋아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10% 흐름들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관련돼서 전차 군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 날개의 흐름을 좀 타고 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이제 반도체 쪽 이렇게 흐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흐름도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반도체는 회복이고요. 또 특히 온 디바이스 AI 쪽이 확산되면서 메모리 탑재량도 지금 2배 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애플 제품도 AI 제품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AI 관련돼 있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또 HBM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모멘텀은 상반기에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TSA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급등이 나왔던 점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도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TSE.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미국의 첨단 고구마 재편하고 모멘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AI 로봇들,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렇게 다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트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AI 쪽이죠.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도 한번 이제 체크한 게 뭐냐면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암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이 상당히 중요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설계 쪽이 좋아졌다는 거는 앞으로 설계부터 디자이너스 팬리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상한가 종목들이 앞으로 반도체, IT,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가움치스라든지 뭐 엣지 오픈의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에이진 앤드 같은 종목들 한번 찍어드렸잖아요. 미국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 또 이번에 찍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